우리나라 출산율이 반등했다는 통계가 발표되었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5만 4,500명으로 전년 대비 6.8%, 1만 6,100명이 증가한 수준입니다. 출생아 증가 규모는 2010년 이후 15년 만에 최대, 증가율은 1970년 연간 통계 작성 이래 네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 출산율은 전년 0.75명 대비 0.05명 늘어난 0.8명으로 4년 만에 0.8명대를 회복했습니다. 이번 반등에서 주목해야 할 지점은 혼인 증가가 출산 증가로 이어지는 시차 효과가 통계로 확인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민주당은 부동산 정책에 실패하며 심각한 주택 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한편 이념적으로 편향된 젠더 담론을 반복하며 남녀를 갈라치기 논란을 양상하는 등 갈등을 심화시켜 결혼하기 힘든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는 냉정했습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연간 출생아 수와 합계 출산율은 단 한 차례도 반등하지 못한 채 매년 최저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오히려 윤석열 정권 집권 이후 주택 가격이 안정되고 남녀 갈등 논란이 줄어들면서 혼인 건수는 회복세를 보이며 지금까지 20개월 이상 증가 흐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를 고려하면 최근 출산율 반등은 우연한 통계적 변동이 아니라 혼인 증가가 선행하고 출산 증가가 뒤따르는 인구학적 효과가 본격적으로 작동한 결과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우리 사회의 출산 구조를 냉정하게 보아야 합니다. 출산의 절대 다수는 여전히 혼인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도 자녀를 의도적으로 갖지 않는 딩크족보다 출산의 어려움을 겪는 난임 부부가 훨씬 많습니다. 과거 통계를 보더라도 혼인이 늘어나면 통상 1, 2년의 시차를 두고 출산이 증가하는 패턴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번 반등 역시 혼인율 회복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는 성평등 가족부를 비롯한 관계부처 청년정책 계획 어디에도 결혼을 중심에 둔 전략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혼인을 장려하고 결혼을 가로막는 구조적 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종합적 고민과 정책 설계는 지금까지 전무한 상황입니다. 이제는 출산율이라는 결과 지표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혼인율이라는 선행 지표로 정책 프레임을 전환해야 합니다. 정부는 무엇이 청년의 결혼을 어렵게 만드는지 체계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혼이라는 인생의 중대한 전환점이 과도한 위험이 되지 않도록 종합적 설계를 제시해야 합니다.